자, 11월 6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초 경마인데 월초 경마 치고는 지금 서울 경마장은 출전 부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7경주에 제11회 스포츠 월드배 뭐 타이틀만 붙은 경주가 하나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8경주에 있는 농협중앙회장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세마를 대상으로 한 경주인데 이에 대칭되는 게 이제 그 부산 경마장의 김해시장배인데, 김해시장배는 좀 맥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서울의 이 농협중앙회장배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경주. 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주행 습성들이 아직 뭐 자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4번마 서울을 날다, 그리고 5번마 라운시티걸, 이 두 마필의 선행승부,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마 금성시대가 선의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느냐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투어킹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승부라고 보고 결국 이 네 마필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마 투어킹하고 10번마 금성시대는 아마 이번 경주 많은 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일단 1000m 경주입니다. 4번마 서울을 알다는 스타트 능력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이 김동수 기수가 이제 몸싸움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기수예요.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요. 좀 앞선을 나갈 수도 있고, 5번마 라운시티걸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직전 데뷔전에서 유승환 기수가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좀 걸음을 내봤지만 결국 힘한배에 실패하면서 이제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세영 기수가 뭐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뭐 기수죠. 최고의 기수인데 이상하게 이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라든가 신마들 를좀 강하게 물지는 않습니다. 왜 마필들의 어떤 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 어쨌든 신마 경주에서는 계속 다 인기마들이 되는데 예상외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마 투어킹은 데뷔전에서 이 서울을 날다와 같이 뛰었었죠. 같이 뛰어서 기록은 되게 양호했습니다. 기록은 양호했는데 초반의 거리를 이제 극복을 못했는데 이번 경주에는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조교시 모습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 10번마 금성시대는 외곽으로 좀 밀려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만필도 좀 앞선에 붙여 뛰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10번마 금성시대는 뒷심도 좀 있는 마필입니다. 뒷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외의 인기말이 뭐 7번마 꿈의 순간이라든가 9번마 마이티센, 이 정도도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는 보이고요. 특히나 이 9번마 마이티센은 상당히 그 초반 스타트가 안 되지만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은 이제 향후에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뭐 어쨌든 신마 경주 강하게 배팅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에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투어킹, 4번마 서울을 날다, 5번마 라운시티걸, 10번마 금성시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레인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면은 이제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대신에 이제 인기마는 혼전 경주인데 어느 정도 좀 능력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창마 찾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신마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은 이 6번마 기쁨 환호입니다. 두 번을 나와서 이제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선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앞선에서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이제 이준철 조교사, 이제 기수가 아니고 조교사죠. 이준철 조교사의 마필들, 마방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조교를 잘한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6번마 기쁨 환호가 이제 선행승부를 하는 가운데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세명 레이디가 과연 앞선 이 외곽의 불리함을 딛고 빨리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아름다운 사이, 이 마필이 앞선의 마필들을 어느 시점에서 좀 압박을 하고 갈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6번마 기쁨 환호가 이제 끈끈하게 버티는 가운데, 자, 1번마 아름다운 사이가 과연 선입권에서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그 인기마 선에서 지금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세마 경주거든요. 이세마 경주기 때문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변수로 보는 마필들이 3번마 샤크플레이와 4번마 음파 챔피언입니다. 자, 3번마 샤크플레이는 지금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주행심사에서 2착을 차지한 마필인데 기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인기만은 인기만데 그래도 과도한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 데뷔전에서 그 주행심사에서 스타트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끝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주행심사를 지금 8월 달에 치르고 이제 데뷔전이 상당히 지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늦었다는 얘기는 이 3번마 샤크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좀 마필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부상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자전지 파행, 근육통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에서 이 3번마 샤크플레이가 강한 승부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조교 모습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고요. 이게 기대가 상당히 컸던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고요. 9천만 원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가의 마필들은 자기 몫은, 그러니까 몇몇 특수한 말들을 빼고는 자기 몫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샤크 플레이에 대한 기대도 좀 해야 되고, 한센의 자마답게 만약에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6번마 기쁨 환호가 직전 경주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샤크 플레이가 버틸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4번마 음파 챔피언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한센의 자마거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어쨌든 뭐 신마 경주에서는요, 특히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아름다운 사이, 3번마 샤크플레이, 4번마 음파 챔피언, 6번마 기쁨 환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편선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글쎄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뭐 그런 마필들이 있지는 않은데,
형군에 머물기엔 좀 아쉬운 좀 신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1200m 단거리 경주지만 이제 그 순발력이 막강한 그런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많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누가 선행을 잡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뭐 기수의 컨디션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경마를 뭐 마칠 인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마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전개가 잘 나와야 되지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수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복병마들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기만은 있는데 능력만은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큐피드 와우하고 6번마 스프링 원터가 초반 순발력을 살려서 좀 앞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뒷심 여부가 문제지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 5번마 카지노 스타도 아마 선행 경합에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시크릿 킹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즉 앞선의 마필들을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하면서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경주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말이 6번마 스프링워터와 11번마 시크릿킹입니다. 자, 6번마 스프링워터 직전 경주 이제 선행 승부를 하면서 마지막 버티기에 좀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김하연 기수죠. 김하연 기수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선행만 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이 능력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 스프링워터가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는데, 자, 이 마필이 보시면 3월달 데뷔전에서 뭐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보였지만 뒷심이 너무 없었고요. 휴양 후에 8월달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인기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바닥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필의 어떤 변화가 좀 왔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즉 순발력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성 자체도 직전에 이제 2척을 차지했던 이 경주, 10월 8일 경주의 편성보다 이번 경주의 편성이 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워터의 입장에서는 편성도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시크릿킹은 제가 느껴보는 기수 이제 하만식 기수인데 뭐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크릿킹은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준우승 1번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막판 탄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글쎄요, 뭐, 이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강했다. 뭐, 약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막 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었는데, 9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기에 실패하면서 초반 힘 한 배 실패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이 11번마 시크릿킹이 좀 외곽에서 강하게 몰고 나온다면 저는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직선주로에서는 좀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복병 쪽으로 본다면 1번마 큐피드 와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게이트의 2점 그리고 지금 2번 편성이라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뒷심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m 경주에서 최근 이제 2번 나왔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지는 좀 아쉬운 감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초반에 좀 경합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맨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신영철 기수가 초반 스타트에만 성공한다면, 저는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13조 2형 마방에서 1번 막 큐피드 와우하고 4번 막 비트업,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출격을 시켰는데, 자, 둘 다 2억 기수가 타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그 4번 게이트에 이제 2억 기수가 가서 앉았습니다. 4번 마 비트업도 가능성은 좀 물론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금 장기 휴양마죠. 그래서 지금 37주 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휴양 공백이라는 거, 그리고 좀 적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4번마 비트업보다는 오히려 1번마 큐피드 와우 쪽에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지금 이변마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퍼미션 투 윈입니다. 자, 오수철 기수가 데뷔 이후에 상당히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게 뭐 일종의 과도기겠죠. 이제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퍼미션 투 윈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좀 컨디션이 많이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주 주기가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1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로카드 테네 자마인데, 로카드 테네 자마들이 순발력보다는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이 좀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꾹 참고 가는 그런 경주 전개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라는 게 유리하고, 이번 경주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빠르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린 경주 편성이라면, 저는 이 퍼미션 투 윈이 컨디션 회복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분명히 막판에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저앉을 만은 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8번마 퍼미션 투 윈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큐피드 와우, 6번마 스프링 워터, 그리고 8번마 퍼미션 투 윈, 11번마 시크릿 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될 듯 말 듯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을 좀 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형군을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인기만은 있죠. 인기만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배당으로 갈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높은 경주기는 한데, 저배당 말들 치고는 믿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을 배팅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배당을 노리고 복병마나 이변마를 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애매한 편성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마를 과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것 먼저 판단을 좀 하시고 들어가야 될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뭐 인기마가 될 거예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이 이 7번마 남산무적입니다. 자, 이 마필이 매니피의 자마고요. 6번을 나와서 3척만 2번을 한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런데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지금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남산무적의 지금 단점이 뭐냐면 주행 자세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 남산무적의 장점은
지금까지 보면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과 많이 붙었었다는 건데,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늦게 가게 될 거고, 여차하면 이동화 기수가 이 남산무적을 가지고 선행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선행을 나가면 오히려 더 나은 전개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결국 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필의 제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마필의 제어만 된다라고 한다면 능력상으로는 저는 이번 경주 나와 있는 이 11마리 마필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개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마필은 2번마 원더풀 뮤직입니다. 5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을 했는데 그게 직전 경기였죠.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의 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승부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질일 수도 있죠. 직전 경주가. 근데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편성 자체가 또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원더풀 뮤직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직전 경주와 비슷한 전개가 지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원더풀 뮤직의 선행을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선행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라스트콜인데, 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외곽에서 선행마입니다. 외곽에서 선행마다 그러면 솔직히 신인 기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안게이트의 2번마 원더풀 뮤직이 만약에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이 10번마 라스트 콜은 이상규 기수가 어떤 제어를 하거나 뭐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2선, 3선 정렬로 좀 거리적 손해를 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가 착차가 없었습니다. 마필들이 착차가 없었는데,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따라가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라스트콜을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엔 이상규 기수입니다. 뭐 둘 다 신인 기수죠. 신인 기수인데 지금 현재 보여준 모습으로는 오수철 기수의 기승 능력이 더 낫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라스트콜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보다 좋아진 조건이 좀 없다. 그래서 저는 20번만 라스트콜도 아마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전개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마필은 역시 11번마 데블케입니다. 자, 이 마필 때문에 제가 믿을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마필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편성에서는.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비교적 앞뒤가 다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앞선에 좀 붙여갈 수도 있고요. 뒷심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딱 그만큼만 뛰는 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농땡이 기질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딱 자기 뛸 만큼만 뛰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이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힘 한 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꾹 참고 가야 됩니다. 김영군 기수가 이제 꾹 참고 가야 되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발빠른 말이 없다고 갑자기 선행을 나간다, 이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김영군 기수의 주특기로 기수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합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차라리 꾹 참고 그냥 안쪽으로 들어와서 최적의 전개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도 자꾸 외곽으로 좀 삐지려는 경향도 있고 아직은 숨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11번마 데블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인기만은 있는데 상당히 좀 어떤 마필을 딱 집어서 이 마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고 저배당이 될 가망이 높다 보니까 배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원더풀 뮤직, 7번마 남산무적, 10번마 라스트콜, 11번마 데블케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이 네 마필 중에서 10번마 라스트콜은 현장 상황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 와서는 이 인기마들 중,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전개가 어려워 보이는 마필이고요. 기본 능력으로 저는 7번마 남산무적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장래 기대치를 갖고 있는 신마들과 그다음에 형군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대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이 2번마 그린스파크, 그리고 5번마 라누트, 7번마 럭키파워, 8번마 네모프린스, 이 네 마필은 직접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이 세 마들의 강자들이죠. 근데 오늘 농협중앙회장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출전을 안 하고 지금 서울 오경주를 택했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문화일보배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 한강 에이스가 이제 기습 선행을 가면서 출전해 있는 이 5번 라누트와 함께 초반에 강한 경합을 했고요. 직선 주로에서 한강 에이스가 넘어서면서 이 5번마 라누트의 걸음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누트가 그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번마 라누트가 선행을 가는데, 여기에 이제 2번마 그린스파크가 같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두손 클래식, 이 마필도 역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역시 선행 경합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세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데 2번마 그린스파크는 직접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도 이제 앞선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이고, 라누트는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힘 한 배 실패하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경기의 모습만 놓고 보면 라누트보다는 그린스파크가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번 경주는 라누트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 첫째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라누트의 입장에서 보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누트가 앞선 가운데 안쪽에 그린스파크, 외곽에 두손 클래식, 뭐 이 정도가 따라붙는 경주지,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처럼 이 한강 에이스나 이런 말들이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경주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라누트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답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이 이 1200m, 그러니까 데뷔전 1000m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직전이 문화일보백이었기 때문에 이 1200m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마필이냐는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마 그린스파크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돼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제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레이팅이 30으로 지금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린스파크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인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역시 앞선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두손 클래식은 저는 글쎄요, 전개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지만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이 문화일보배에 있는 한강 에이스처럼 마필을 몰 수 있다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건 한번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마필이 완전히 뭐 능력이 없다 이러기도 좀 애매한 마필이긴 해요. 그리고 부담 정량도 좀 가벼워졌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두손 클래식도 아주 약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전개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말은 이 7번말 럭키파워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마필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직전 역시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아예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흐름이 빠른 단거리 경주에서 뭐 쫓아갈 수가 없었죠. 쫓아갈 수가 없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된다면 인기마들이 다
앞선 정렬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저는 그걸 7번마 럭키 파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세마들마다 추천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3세마, 그러니까 현군의 장표가 굵은 마필들, 예를 들면 뭐 10번마 모닝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태희 기수가 좀 부진하다가 최근 모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닝펄 정도도 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래 기대치 있는 마필들한테 더 승부를 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그린스파크, 5번마 라누트, 7번마 럭키파워, 11번마 두손 클래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 조촐한 편성이긴 한데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 자리 잡기, 과연 이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힘한 배를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질주의 꿈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뒷심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경주 거리를 좀 줄여서 나왔다. 이 점에서는 좀 유리하고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번만 매직 주니어가 직전 경주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스타트도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막 싸우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선행마가 선행을 갔다가 만약에 뒤로 처지는 경우에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매직 주니어는 계속 그런 싸움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죠. 4.5가 올라갔다. 이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 3번마 아침 기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마필 중에서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가장 우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형군에 지금 있을 마필은 지금 아닌데, 이 마필이 작년 이제 루나스텍스 대상 경주 출전을 하고 나서 장기간 지금 휴양을 했습니다.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휴양을 했는데, 자, 10월 7일 날 그 주행 심사 모습은 뭐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체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이 아주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서울이나 부산 경마장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과연 제 컨디션이 아니합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제 컨디션이고 경주 적응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충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경주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지 기본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더블랙은 최근에 하향세죠.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 들어서 영 컨디션이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5번마 원앤온리는 이 마필도 역시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지만 좀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자력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자, 6번만 유쾌한 선택이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막판 끈질기게 버티는 마필인데, 예, 좀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요. 뭐냐면 순발력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뒷심이 아주 좋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선추입이 자유로운 이 전개의 이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전개의 이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도 그래도 복병권에서 자기 걸음은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KM 매직은 이제 휴양 후에 직전 복귀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장추열 기수로 저 기술과 변경이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저는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8번마 두손 판타스틱이 앞 안게이트에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개로 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는 불리한데 8마필 뿐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적다는 거는 또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좀 상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과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만약에 이 박태종 기수가 8번 두손 판타스틱을 가지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초반에 스타트에서 경합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게이트의 분리를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기 때문에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한 그런 전개이긴 하지만 그런 마필이 특별히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서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주의 키는 결국 3번마 아침 기상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매직 주니어, 3번마 아침 기상, 6번마 유쾌한 선택, 8번마 두손 판타스틱, 이렇게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8마필이 추천하는 조촐한 편성이고요. 자, 제 12일에 스포츠 월드배 타이틀이 붙어있는 경주이긴 한데 뭐 크게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국산마 5군, 즉 형군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상위군으로 좀 갈 수 있는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편성이 아주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약한 편성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성은 좀 높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전개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 1300m 경주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앞선에서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나갔다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지는 않고요.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힘한 배 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에게도 한 번쯤은 좀 눈길을 좀 줘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가 좀 유리해진 이 1번마 컴플리트 럭키, 그리고 최근 상승세 좋은 2번마 볼드 어게인,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갖고 있는 이 4번마 라운더 하이맨,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개가 유리하죠. 5번마 은혜 레코드, 이 마필도 결국은 인기권에 가세를 하면서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큐피드 비상이 역시 이 마필을 이제 선행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만약에 이 마필이 외곽에서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막 뒤바뀔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뭐 극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자, 2번마 볼드 어게인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자,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한번 색안경을 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세,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는 좋고요. 뭐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어쨌든 편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해진 편성에서 버틸 수 있느냐고. 지금 이 마필이 4세 안말입니다. 근데 6점뿐이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아쉽긴 아쉽죠. 그래서 아낄 거는 없습니다. 아낄 거는 없고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좀 강하게 승부를 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전개가 풀릴 수 있느냐, 좀 이게 문제고요. 자, 이 경주에서 가장 핵심은 이 4번마 라운더 하이맨이죠. 3번을 나와서 2번 해준 우승,
차지했던 마필인데 데뷔전 준우승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역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비교적 이제 국산 저기 2세 마필들의 좀 강자 틈에서 좀 싸웠던 마필이에요. 싸웠던 마필인데 직전 승군전이 좀 아쉽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뭐 상대는 강했지만 편성 자체가 국산마 5군 치고 강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범현 기수가 이 최외곽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스타트가 되기는 됐는데 외곽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거리적 손해를 보면서 결국은 아쉬운 승부를 하고 말았는데 뭐 그렇다고 착차가 많이 났던 뭐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아마 최범현 기수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전개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번마 은혜 레코드가 가장 좋은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마필도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뒷심이 아주 막강해서 막판 탄력이 아주 좋다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전개로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강하게 보기가 믿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배당은 저배당이 될 가망이 높은데 압축하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컴플리트 럭키, 2번마 볼드 게인, 4번마 라운드 하이맨, 5번마 은혜 레코드 이렇게 4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8마필 뿐이 안 나오는 데서 4마필 거기다가 이 4마필이 다 인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배당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경주는 솔직히 크게 손대지 말아야 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국산마 오픈 2세 암수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농협중앙회장배 경주입니다. 제2의 이제 컴플리트 밸류를 찾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지금 다 2세말이지 않습니까? 그 2세말 중에서 올해 데뷔한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마필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이 김해시장배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서울 경마장의 2세 마필들이 조금은 더 능력이 앞서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1마리의 마필들은 하루하루가 다 변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강하게 본다 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들도 다 양호하고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자, 일단 직전 경주 문화일보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던 1번마 회양. 자, 이 마필이 직전 1번 게이트였는데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러면서 박오른 기수가 3, 4코너 돌면서 아예 외곽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마필. 자, 이번만 나노메타는 뭐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뭐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만 너트플레이는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좀 불리한 전개를 했죠. 이 마필이 최근의 두 모습을 보면 이 직전 10월 16일 경주도 그렇고요. 8월 14일 경주도 입상에 성공은 하긴 했지만 스타트가 상당히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의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기술을 이제 하만식 기술로 교체했다. 그러면은 스타트 능력은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과연 강자 틈에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4번마 썬드래곤은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죠.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레이팅도 46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레이팅은 가장 높습니다. 자, 5번마 한강 에이스는 직접 문화일보배 우승마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좀 하는 마필이고요.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3, 4코너에서 잡아 때리는 마필인데 기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갔을 때와 못 나갔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게이트 5번 게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른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직전 경주처럼 직전에 10번 게이트에 이제 불리함을 안고도 초반에 앞선 싸움을 했습니다. 앞선 싸움을 하며 나갔던 맞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아마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직전 뭐 대상 경주 우승마니까 많이 모을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능력의 차이가 이 다른 맞빌들에서 막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한강 에이스가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엇비슷하다는 뜻이고요. 6번마 천마챗은 뭐 참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7번마 매지가워가 이제 데뷔전 우승하고 지금 대상 경주에 나왔는데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솔직히 마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다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마체격이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래 발전 기대치 분명히 갖고 있고요. 몬스터 파워는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보통 3연승 도전이다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도 면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말들과 싸웠죠. 그 점이 좀 그렇고요. 자, 9번마 세네타운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10번마 토스카이가 직전 나노메타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글쎄요,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자기 걸음은 내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한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 경주에선 강자들입니다. 지금 이 마필들 다. 그러니까 대상 경주급 말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솔직히 대상 경주급의 마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손에 꼽는다라는 얘기죠.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경주로에서 만약에 이 마필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 인기만입니다. 자, 11번마 월드킹맨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선입권에서 좀 끈끈이 따라가는 마필이고 뭐 이동화 기수가 원체 끈끈하게 마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자,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농협중앙회장배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관전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어느 마필이 좀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배팅이라는 게 내가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마본 조합을 딱 선택을 하면 또 다른 마필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강하게 어떻게 배팅을 하셔라 뭐하라 말하기도 뭐하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번 경주는 관전 경주이기 때문에 마본 도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이 9번마 세네타운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쉬웠죠.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 안토니오 기수가 아예 스타트가 안 되면서 뒤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사착을 했어요. 근데 착차는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정상적인 만약에 발주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세네타운은 향후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아마 인기 한 4위, 5위권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선입권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세네타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싸울 마필이거든요. 자, 제가 아까 뭐 일반 경주의 강자 그리고 대상 경주급 마필 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대상 경주급 마필이 어느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9번마 세네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네타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경마 생활을 하실 거라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마필일 것으로 보여서 저는 딱 이번 경주 이 9번마 세네타운 이 마필 한 마리만 딱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8마필이 추천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직전 농협회장배 경주가 마필의 능력이 너무들 좋아서 마번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주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 구경주는 그 반대입니다. 이 8마필이 추천한 조촐한 편성이긴 한데 믿을 말도 없고요.
뭐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다 부진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경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경주가 뭐 그냥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배당 경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경주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소액으로 고배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마 원퍼트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마필이 막판 뒷심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전개에 있어서 이마필이 좀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그렇다고 또 스타트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2점을 안 왔는데 원래 이마필이 기본적인 편성에 나왔다면 안 게이트에서 갇힐 가망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마필인데 지금 이번 경주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26전을 뛰면서 지금이야 이제 국산마 4군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마필의 능력이 있다, 발전 기대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마 금세단은 이제 걸음이 거의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무슨 얘기냐면 최근 두 경주 부진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이런 마필들이 이 초반에, 그러니까 데뷔 시절에 좀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그 컨디션 저하로 실력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마필이 막 능력이 향상이 됐다가 꺾여버리면, 이 기세가 꺾이면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을 좀 잘 만났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쉽게 빼지는 못합니다. 빼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고. 자, 이번 경주에서 전개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유리하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쿨프린세스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1800m라는 거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전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압박을 가할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2km에 감량 이점까지 않았다면 저는 단독 선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저는 3번마 쿨프린세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 이 외곽에 있는 플라잉 아테나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분명히 더 뛸 걸음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걸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8번마 플라잉 아테나 아마 인기 한 중위권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환수는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의외로 이 7번마 패스트 트랙이 사전 인기도는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 마필이 글쎄요, 조교 모습이 좋아서 이 마필을 상당히 뭐 많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편성이 좀 약해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어차피 이번 경주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온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인기말을 제외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원퍼트, 2번마 금세다, 3번마 쿨프리센스, 8번마 플라잉 아테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은 역시 3번마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기는 한데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리트 타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앞선 연계를 할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안한 초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선행마를 잘 타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한배에만 성공한다면 저는 좀 여유 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컴플리트 타임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될 것이냐, 그리고 힘한배가 가능할 것이냐, 이 싸움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이 기복마들, 부진마들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전개도 좋고 승군전이 있지만 한 수 위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후차권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자,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뭐 1번마 스카이 돌풍이라든가, 직전 경기 좀 아쉬움 남긴 막판 뒷심 좋은 2번마 럭키훈, 그리고 늘 자기 걸음은 보여주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 거기다가 좀 장기 휴양을 하고 43주 만에 나오는 이 마이티팝이 과연 자기 컨디션을 찾았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요. 천마 비상은 글쎄요,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7번마 수리수리마가 지금 출전을 해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이제 황금 럭키 와우와우에 이어서 좀 아쉬운 좀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차라리 요때 3착을 안 하고 아예 그냥 뒤에 있었으면 한 번 더 노릴 수 있을 텐데, 이번 경주 결국 이 마필이 좀 인기마가 돼 버렸기 때문에 좀 배당의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 변화가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리수리만은 막판 직선주로에서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많았었죠.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수리마를 뭐 아주 강하게 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뭐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두손 장군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계속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있는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500kg가 넘어가는 좀 당당한 체격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 마필이 좀 특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4번마 마이티팝입니다. 이 마이티팝을 과연 이 마이티팝이 만약에 과거의 그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번 경주에서 컴플리트 타임과 좀 견줄 수 있는 좀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글쎄 장기 휴양, 이 43주의 휴양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에 이제 기수는 또 안토니오 기술에서 쉽게 뭐 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1번마 스카이 돌풍이 이제 7살짜리 순말이거든요.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기는 시작하는데,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지만 부담 중량이 올라가는 것도 좀 단점이 되겠죠.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컴플리트 타임, 4번마 마이티팝, 7번마 수리수리마, 9번마 두손장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등급의 뭐 최강자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그래도 좀 그 순발력만큼은 좀 자랑을 하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1400m 경주고요. 1400m 1등급의 1400m 또는 1200m 경주는 좀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 9번마 도끼블레이드가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발력만큼은 아주 뭐 막강한 마필이고 근성으로 뛰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마필이 지금 뭐 주행 심사한 모습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과연 경주 적응 능력도 그렇고, 이제는 하향세에 접어든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앞선의 마필들과 경합은 하겠지만, 1200m라면 모르겠는데, 1400m는 버티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마필은 역시 4번마 라운탑맨입니다. 박대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마필이 직전 1등급 경주에서 이제 점핑 출전을 했었죠. 점핑 출전을 해서 이제 이마필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울 메리트 이런 마필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막강한 마필이고요. 다만 이 마필의 문제가 뭐냐면 마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자라고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 막판에 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1등급 경주에서 1400에 강하게 이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해졌고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라운탑맨의 문제가 뭐냐? 이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고업입니다. 예, 이 고업이라는 마필이 지금 이제 1등급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끈기도 좋은 마필인데, 이번에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어차피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지만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만 있지 않는다면 스타트가 잘못되지만 않으면 거의 이 고업하고 라운탑맨 이 두 마필이 이제 순발력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휘황하고 나오는 9번마 도끼블레이드까지 이 싸움에 가세를 하게 되면 라운탑맨의 입장에서는 이 경합 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4번마 라운탑맨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4번마 라운탑맨이 무조건 선행을 나가서 선행에 성공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 라운탑맨과 경합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라운탑맨을 좀 약하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합 상황이 일어난다면 라운탑맨보다 앞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버틸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6번 게이트에 있는 레전드 데이, 자, 이마필이 지금 16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리의 강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1400m 경주는. 근데 주행심사 모습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요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은 하긴 하지만, 이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데이가 오히려 라운탑맨보다 더 좋은 전개가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최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글로벌 캡틴, 제가 참 좋아하는 마필인데 이제는 뭐 거의 뭐 놔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번마 글로벌 캡틴이 외측으로 좀 빠지는 사행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막 제어하면서 가야 됩니다. 마필의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행에 있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기수가 이 마필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이 늘 아쉬울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제 외곽으로 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채 외곽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캡틴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첫째, 초반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느냐. 다음에 두 번째는 외측으로 사행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체외각이 있기 때문에 외측으로 사행하는 마필들은 사행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옆에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이 글로벌 캡틴의 배팅을 하는 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이 글로벌 캡틴이 직선주로에서만 제대로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다면 장추열 기수의 다부진 말머리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죠.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6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앞선이 빠르고 앞선에서 경주 전개가 될 가망이 높은 경주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이 글로벌 캡틴은 솔직히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소문을 내면서 막 다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 원시이오 막 글로벌 캡틴 저는 이 마필을 추천을 할 겁니다. 추천을 할 건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현장 상황을 꼭 한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인기마가 이제 3번마 마이티고인데 저는 이 마필은 뭐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거 추천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인데 계속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좀 앞선이 빠른 경주 전개가 좀 흐름이 빠르면 딱 그만큼만 뛰고 많은 아쉬움을 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고업, 4번마 라운탄맨, 6번마 레전드데이, 12번마 글로벌 캡틴.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이 4번마 라운탄맨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